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현장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출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거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협상에 서명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군이 움직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국방장관도 핵심 시설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거라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은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합의를 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의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ose strikes that'll happen tonight will be strong. They will be clear. If they happen tomorrow night, they will be strong and they will be clear. And throughout, Iran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이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독촉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fully negotiated, but they're tapping, and I said, all right, let's give them a couple of more days. They're tapping because it's a meaningful paper. They know when they sign that paper, it's meaningful.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내용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부터 미군에 비밀 군사 작전을 지시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으로 20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 they figured it out, I can tell you, it was very hard for me.
I wanted to say it so badly, but it was millions of barrels of oil has come out. And that's why it's at $85, $90 a barrel instead of $25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발언을 보면 해방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란의 군과 경제가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박함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اما اینجوری هم نی اگر خواستن اونها نسبت به عزت ما خاک ما و سرزمین ما تجاوز کنن ما تسلیم خواهیم شد یا کوتاه خواهیم اومد خواب یه چنین چیزی رو ببینن 이 چیزی نیست که ما بخوایم کوتاه بیایم. 이란군 수석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할 때마다 이란은 입을 후려칠 정도로 응징해 왔다면서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강하게 응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의 최근의 군사 충돌로 새로운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됐다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의식 없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을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환자. 지난 7일 면회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코안을 비추자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알도 보입니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는 길이 1cm가량. 입 주변은 물론 몸속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연결해둔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여러 의료용관에 의존해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후레쉬를 켜서 봤더니 이미 알이 진짜 수십 마리가 있고 갑자기 입에서도 막 나오고 너무 놀래갖고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가족은 관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악취가 너무 난다. 제발 좀 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갈 때마다 했어요. 병원 측은 면회 당일에도 구강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 분포와 개체 수를 고려하면 환자 관리와 병원 환경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꽤 긴 시간 디텍션이 안 됐나 보네요. 환자 관리, 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병원이 뭔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튿날 급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에서 염증과 전해질 등 일부 수치에 이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측의 환자 관리와 대응이 부실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과 처치 상황,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 서울은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하늘이 잠잠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불시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크게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수월한데요. 오늘 기온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7도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의 경우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에선 다소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지방은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보시면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 청주와 대전 1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서울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 중부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소나기와 자외선에 대비해 양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